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최근 기초연금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이 은행 계좌로 받는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최근 기초연금 관련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이 바로 기초연금 개편입니다. 2026년 들어 금액이 인상되고 선정 기준 확대가 시행된 가운데 최근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급 대상 축소와 감액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2026년 달라진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2025년에는 34만 2,510원 대비 2.1%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 2025년 54만 8천원 대비 2.1%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전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어 계좌로 입금되었었는데요. 아마 1월에 받으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선정 기준액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선정 기준액인데요.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월 247만원, 2025년 228만원 대비 8.3% 높아졌습니다.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형평성 문제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779만 명에 달하고 연간 지출이 27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6년 기준 확대로 하위 70% 수준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2에서 3조 원 지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형평성 문제도 커졌습니다. 월 소득 468만 원을 받거나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부자연금이라는 비판이 커진 것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자와 중복지급, 소득 역전 현상 방지 필요성도 제기되고 진짜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입니다. 2050년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900만 명에 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1,3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검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 자산을 감액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 초과 시 최대 50%를 감액하고 부동산 등 자산 반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2에서 3조 원 절감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감액 축소인데요. 현재 20%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검토 내용입니다. 노인 하위 70%라는 기준을 전체 인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 기준을 강화해서 장기 재정 안정을 기대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꾸준히 논의 중에 있지만 지방선거 후 본격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있고 최종안은 상반기 중에 발표될 전망이나 발표 시기 관련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기초연금을 이 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전해드리려 합니다. 20일 금융권에서 발표된 소식이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동의만 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안심케어 보험 서비스인데요. 무슨 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분들이 평소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된 보상입니다. 전화, 문자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고령자분들의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고액 피해액은 대부분 고령자분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되면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피해금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한은행인데요. 정부의 포용금융에 맞추는 차원으로 새롭게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취약 시니어 안심케어 보험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20일 발표되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동의할 경우 무상으로 케어 서비스에 가입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금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의 금액을 보상해 줄지에 대한 보상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한도는 피해 시 300에서 500만 원 안팎 보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서비스인데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게 되셨을 때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은행권이 도입해서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배상 제도인데요. 은행이 내부 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자체적으로 배상 여부와 비율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의 권고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 은행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에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과실 정도가 평가됩니다. 배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서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고 은행 영업정 등을 통해서 배상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함께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또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은행권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도입인데요.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제입니다. 아직 정확한 배상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상 한도 방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사의 보상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을 정하고 피해자의 계좌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 금융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금융사의 보상 한도는 1,0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도 시행이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부모님 등 목소리를 가짜로 만들어서 전화를 걸어 심리를 악용한 피해 사례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 분들의 경우는 이런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더욱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울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당황하실 경우에는 돈을 송금하는 등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고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전화해서 확인 및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